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아주 친숙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찻잔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쌉쌀하면서도 구수한 맛에 식후에 한 잔 마시면 입안이 개운해져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바로 이것. 네, 바로 녹차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하루에 한두 잔은 꼭 녹차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고 살도 빼준다고 하니까 물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마셨던 이 녹차가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고 기억력을 갉아먹어서 결국 무서운 치매를 앞당기는 끔찍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이 사람아 다들 좋다고 하는 녹차 가지고 무슨 겁주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녹차 자체는 정말 보약 같은 식품이 맞아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음식에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듯이 이 녹차도 잘못된 방법으로 그리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 보약이 아니라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의 몸은 젊은 사람들과 달라서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녹차를 드실 때마다 제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먹어야 내 몸에 약이 되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그냥 좋다고만 알고 드셨던 녹차의 진짜 효능부터 이것과 함께 먹으면 내 몸의 피와 살이 되는 최고의 궁합, 그리고 반대로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뇌 건강, 그리고 100세까지 짱짱한 노후를 위한 귀한 정보이니까요. 아직 저희 지혜와 노후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녹차가 도대체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그 효능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녹차의 효능은 정말 많지만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핵심적인 것들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몸의 녹을 제거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이 쇠붙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녹이 쓰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요. 이 녹이 슬면 세포가 늙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 그 중에서도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줄여서 EGCG라고 부르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이 녹을 싹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인 의학 연구기관인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이 EGCG 성분은 비타민C보다 항산화 효과가 무려 100배나 높다고 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귤이나 오렌지를 일부러 챙겨 먹는 이유가 비타민C 때문인데 녹차 한 잔에 그보다 100배나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성분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를 만드는 나쁜 활성산소들을 청소해주니까 암 예방은 물론이고 노화 방지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효능은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혈관 건강, 즉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고 딱딱해지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병이 찾아오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녹차를 한 잔 이상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무려 26%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혈관에 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혈관이 깨끗하고 부드러워지니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자연스럽게 혈압도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녹차를 꾸준히 드시는 습관이 약의 효과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총기를 되찾아주는
뇌 기능 향상 효과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한다. 말이 바로 안 튀어나온다 하시는 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녹차에는 카페인도 들어있지만 테아닌이라는 아주 특별한 아미노산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테아닌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직접 작용하는데요. 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알파파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커피를 마셨을 때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초조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은 맑아지면서도 마음은 차분해지는 아주 이상적인 각성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녹차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작업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녹차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연결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네 번째는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하죠. 식사 후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녹차가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녹차를 6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1잔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33%나 낮았다고 해요. 녹차의 카테킨이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드시는 습관, 정말 좋은 혈당 관리법이 될 수 있겠죠. 5번째는 튼튼한 뼈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골다공증, 정말 무섭죠. 그런데 녹차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은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은 촉진시켜서 뼈의 밀도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진들은 녹차의 특정 성분이 골관절염으로 인한 연골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 녹차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뼈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6번째로는 구강 건강을 지켜준다는 점이에요. 녹차로 입을 헹구면 입냄새가 줄어든다는 건 많이들 아실 텐데요.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게 아닙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충치를 유발하는 뮤탄스균과 같은 입속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또 잇몸 염증을 완화시켜서 치주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요. 식사 후에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단순히 입가심이 아니라 충치와 잇몸병을 예방하는 훌륭한 구강관리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나 좋은 효능이 많은 녹차, 정말 신이 내린 선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녹차도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즉 어떤 음식이나 약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녹차와 함께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최악의 궁합 5가지를 그 이유와 함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빈혈이 있거나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 어르신들은 특히 주목하세요. 바로 철분이 많이 든 음식과 녹차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시금치나 깻잎 같은 녹색 채소, 그리고 빈혈약으로 드시는 철분제 등이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탄닌이 자석처럼 철분에 달라붙어서 우리 몸이 철분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먹고 시금치를 먹어서 철분을 보충하려고 해도 식사 직후에 바로 녹차를 마셔버리면 그 철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녹차를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후 입가심은 녹차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즉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녹차에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가 소량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양이지만 항응고제는 이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해서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이 비타민 K가 약의 효과를 떨어뜨려서 피가 제대로 묽어지지 않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연구에서는 녹차 성분이 혈액을 더 묽게 만들어서 약효를 지나치게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 어느 쪽이든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녹차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나 칼슘 보충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뼈 건강을 위해서 우유나 멸치도 열심히 챙겨 드시고 칼슘 영양제도 따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때도 녹차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건 역시 철분과 마찬가지로 녹차의 탄닌 성분 때문인데요. 탄닌이 칼슘과도 결합해서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뼈 튼튼해지라고 애써 먹은 칼슘이 녹차 한 잔 때문에 흡수율이 뚝 떨어져 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여성 어르신들께서는 칼슘이 풍부한 식사를 하셨거나 칼슘제를 드셨을 때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녹차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빈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건 위가 약한 분들께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카테킨 성분이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서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차는 꼭 식사 중간에 드시거나 식사를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편안하게 즐기시는 것이 위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 감기약이나 진통제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 우리가 흔히 아는 타이레놀 같은 약인데요. 이 약은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간의 대사 과정에 부담을 주어 드물지만 간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함유된 종합 감기약과 녹차를 함께 마시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게 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면증, 신경과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실 때는 그냥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도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최악의 궁합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녹차의 효능을 200%, 300%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짝꿍들을 알아봐야겠죠. 이왕 마시는 녹차, 더 건강하게 마시면 좋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녹차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바로 레몬입니다. 녹차에 레몬 한 조각을 띄워서 마시는 건데요. 이건 맛도 좋게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정말 환상의 궁합입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 C와 구연산이 녹차의 핵심 성분인 카테킨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줍니다. 미국 퍼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녹차의 감귤류 주스, 특히 레몬즙을 첨가했을 때 카테킨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에서 최대 13배까지 높아졌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냥 녹차만 마실 때보다 항산화 효과를 10배 이상 더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녹차에 레몬 조각 하나만 띄워보세요. 맛과 향, 그리고 건강까지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짝꿍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걸로 유명하죠. 녹차는 성질이 약간 차가운 편인데 따뜻한 성질의 생강이 이를 보완해주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몸이 차가운 분들이 녹차를 마실 때 생강을 조금 곁들이면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녹차의 카테킨이 만나면 항염증 효과가 배가 되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 말이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한데요. 녹차의 카테킨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녹차의 항산화 성분과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함께 우리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나 치매 예방에 최고의 간식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출할 때 과자 대신 녹차 한 잔에 견과류 한 줌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죠. 이 오메가-3와 녹차의 EGCG 성분이 만나면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을 막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생선 요리를 드실 때 식사를 마치고 나서 녹차 한 잔을 마셔주면 생선의 비린 맛도 잡아주고 생선의 좋은 영양소와 녹차의 좋은 영양소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아로니아, 복분자 같은 것들이요. 이 베리류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녹차의 카테킨과 베리의 안토시아닌, 이 두 가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힘을 합치면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는 효과가 2배, 3배로 커집니다. 샐러드에 베리류 과일을 넣고 드레싱 대신 녹차 가루를 살짝 뿌려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쌉쌀한 다크 초콜릿을 말하는 겁니다. 다크 초콜릿에도 녹차 못지않게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쌉쌀한 녹차 한 잔에 달콤 쌉쌀한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곁들이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배가 되어 심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디저트가 됩니다. 일곱 번째 짝꿍은 꿀입니다. 녹차의 쌉쌀한 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어 드셔보세요. 꿀에는 각종 미네랄과 아미노산, 그리고 항균, 항염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풍부해서 목을 부드럽게 해주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녹차의 카테킨과 꿀의 좋은 성분들이 만나면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하는 아주 훌륭한 건강차가 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도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아주 소량만 넣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는 현미나 퀴노아 같은 통곡물입니다. 우리가 식사로 통곡물밥을 먹고 식후에 녹차를 마시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데 녹차 역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니까요.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니 당뇨가 걱정되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이상적인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녹차를 가장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좋은 녹찻잎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정말 다양한 녹차가 있죠. 좋은 녹찻잎은 색이 선명한 녹색을 띠고 모양이 가늘고 균일하게 잘 말려 있습니다. 만약 잎이 누렇거나 갈색을 띠고 부스러기가 많다면 오래된 것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녹차를 우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포트에서 펄펄 끓는 100도의 물을 그대로 찻주전자에 부으시는데 이건 녹차의 좋은 성분을 다 파괴하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너무 뜨거운 물에서는 파괴되고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만 잔뜩 우러나와서 맛도 쓰고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물 온도는 70도에서 80도 사이입니다. 물을 끓인 후에 뚜껑을 열고 한 5분 정도 식혔다가 사용하시거나 찬물을 약간 섞어서 온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2분에서 3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우리면 역시 떫고 쓴맛이 강해지니 주의하세요. 녹차를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녹차는 빛과 열, 습기, 그리고 냄새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냉장고는 다른 음식 냄새를 흡수하기 쉽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온도 변화가 심해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냥 실온의 찬장 같은 곳에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녹차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해보자면 녹차는 우리 몸의 녹을 제거하고 혈관을 청소하며 뇌를 깨우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식품입니다. 하지만 빈혈약이나 혈압약, 칼슘제와는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하고 빈속에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레몬이나 생강, 견과류 같은 최고의 짝꿍들과 함께 드셔서 그 효능을 몇 배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무조건 좋기만 한 음식도 무조건 나쁘기만 한 음식도 없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잘 알고 음식의 특성을 이해해서 지혜롭게 섭취하는 것이 바로 건강 장수의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지혜와 노후에서 알려드린 내용이 우리 구독자 어르신들의 건강한 차 한 잔에 그리고 활기찬 노후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 가득 담아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